거여마천 뉴타운은 솔직히 마천에서 지금 재개발 투자하시겠다 그러면 총 투자 금액은 정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멈테크가 가능한 컨디션 좋은 지역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가 따라서 입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로는 현금 청산을 당하는 경우이죠. 분양민 식회 최신아입니다. 오늘도 윤수민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NH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의 부동산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뉴타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서울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네. 뉴타운에 대해서 수요가 꾸준히 있길래 이제 뉴타운 시리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근데 지금 뉴타운 몸값이 이미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일단 그렇죠? 뭐 서울 지역의 집값이 신축 아파트 그리고 준신축까지도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20, 30대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주택을 소유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40, 50대 분들 중장년층에서 조금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 같다라고 저는 현장에서 좀 그런 상담들 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할 이제 뉴타운들도 이제 재개발이긴 하지만 사업 진행이 조금 엉망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구역을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요즘 이제 시공사 선정 이슈로 핫한 거여 마천 뉴타운부터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강남권 유일한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사업 개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좀 입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남쪽으로는 딱 위례 신도시와 바로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하남 가밀 지구랑 좀 네. 붙어 있어요. 그렇게 돼서 도시 간들의 연결성이 좀 좋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입지적으로는 뉴타운 중에서는 좀 손에 맞아요. 꼽히는 곳이 아닌가. 사실 그래서 그렇죠? 건설사들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던 지역이긴 하죠. 네. 네네. 그럼 또 이제 구역별로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네. 여기가 원래 거여동이 조금 앞서고 그렇죠. 네, 마천동이 맞습니다. 뒤쫓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그죠? 거여 같은 경우는 2-1, 2구역 그리고 새마을 구역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요. 2-1구역, 2-2구역은 이미 뭐 입주가 거의 완료됐거나 아니면은 입주가 내년 1월 달에까지 완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공재개발 거여 3구역인데 네. 저희가 새마을 구역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거기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거여 마천 뉴타운이 더 관심을 받은 거는 거여동보다는 마천동 쪽이 좀 네. 많이 그런데 마천 4구역에 최근에 시공사 선정이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4구역이 제일 빠르고요. 3구역은 이제 지난해 6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빠른 게 마천 1구역인데 작년에 마천 1구역이 정비구역 지정된 상황이다.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구역, 5구역도 있는데 여기는 한번 해제가 됐다가 다시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래서 거여 마천은 이제 강남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입지적인 강점이 있는데 또 물론 이제 강남권이라고 안 보는 분들도 조금 계세요. 외져 있는 강남이긴 네. 하죠. 네, 잠실의 끝쪽이라서. 네. 더 중요한 거는 위례와 하남 가밀 이런 도시들과 연계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천역과 위례역을 연결하는 위례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위례 신도시의 신도시적인 인프라를 누리면서 네. 송파구라는 또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속도도 빠르고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입지도 좋은데 지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가격이 근데 이미 많이 올랐죠. 네, 뭐 사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뉴타운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 진행 속도가 이제 붙을수록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다 있죠. 그리고 마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이 그렇죠. 거의 이제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매물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3구역이나 이제 최근 시작한 1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매물은 있는 것 같은데 가격이 아무래도 최근 가격 상승률 같은 것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3구역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3구역이랑 4구역이랑 갭이 많이 줄었고 1구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3구역은 근데 이제 막 조합 설립인가 봐던데. 네, 근데도 근데 많이 올랐어요? 3구역이 저도 매물을 좀 살펴봤더니 4구역과 3구역이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나더라고요. 사업 진행 단계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서 3구역이 조금 그래도 비싼 지금 편인 것 같다.
지금 현 시점에서 마천동의 꽃은 마천 4구역이 아닐까. 그렇죠. 네. 여기가 최근에 이제 시공사 선정하려고 했다가 이제 네. 입찰해서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을 하는 바람에 유찰이 된 네, 상태이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조금 더 미뤄지게 될 수도 있을까요? 원래 뉴타운 사업 자체 기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거에 네. 비해서 뭐 유찰 이런 것들로 늘어나는 사업 시행 기간은 사실 세 발의 피다라고 보이고요. 네. 뭐 속도도 빠르고 마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세대 수도 1300세대니까 뭐 적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고, 대단지죠. 예. 그리고 사실 공사비가 조금 600만 원 정도 평당 600 정도 잡혀서 적지 않은 금액. 일단 서울시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네. 뭐 발코니 이런 혜택들도 좀 많이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아깝긴 하죠. 네. 그러면 또 이제 가격이 제일 궁금한데. 그렇죠. 네. 좀 가격이 제일. 대략적이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사실 재개발이 가격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뭐 물건도 제한적이고 다 오래된 건물들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일단 뭐 지금 당장 등재된 매물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84를 네, 그렇죠. 가장 평을 두고 보편적인. 예,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낮은 투자 금액은 지금 4구역에서 마천 4구역에서 한 10억에서 10억 5천, 11억 정도까지를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싸죠. 비싸요. 네, 비싸긴 한데, 근데 이게 사실 최소의 투자 금액이라는 거니까 84제곱을 봤을 때 그런 거니까 이런 가격대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가격들은 좀 매물마다 특성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조금 중개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하긴 합니다. 근데 비싸긴 하네요. 지금 요즘에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 가격이 한 11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거의 그 수준인데 그 수준인데 또 재개발이니까 시간이 조금 잠실이잖아요. 성파구잖아요. 평파니까. 네. 근데 또 뉴타운이라서 투자하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된다는 점이 살짝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 자체가 사실 최소 금액이고, 솔직히 마천에서 지금 재개발 투자하시겠다 그러면은 총 투자 금액은 거의 15억 정도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분담금도 내셔야 되고,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따라서 분담금이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15억 정도는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로 현금 부자나 뭐 다주택자 이런 분들이 좀 문의를 많이 하시겠죠? 좀 분류는 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사실 파킹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투자 개념으로 현금을 가지고 좀 네. 이제 프리미엄을 거래를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정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천 4구역은 제일 빠른 곳이고, 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곳은 가격대가 어때요? 최근에 지금 이제 구역 지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2구역이나 5구역 같은 데는 뭐 한 7억 원대 정도 가격도 지금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좀 개인적으로는 2, 5구역은 아직까지는 네, 뭐 아무것도 결정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높아지는 네, 측면이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실수요자라면 조금 주의를 하시는 맞아.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미 개발이 좀 많이 진행되어 있는 거여동은 또 어때요? 일단 거역 2-2구역이 이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이 네. 있고요. 그리고 84제곱 기준으로 지금 실거래가가 네, 현재 시점으로 한 14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역 2-1구역인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네. 이제 여기는 분양권 상태, 내년에 입주할 단지고요. 여기는 분양권 거래가 84제곱 기준으로 한 15억 9천, 16억 정도 이렇게 된 이미 실거래가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2-2구역이 17년에 분양할 때 평당 2,300이었고, 그리고 2-1구역이 19년에 2,600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거래가랑 비교하면은 2배 정도 올랐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새마을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공공 재개발 후보로 꼽히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일종 주거 지역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이제 더 높이는 게 사업성에 되게 중요한 지역이고, 그래서 공공 재개발 쪽으로 추진을 했는데 생각보다 용적률 상향이 별로 안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입주자들 사이에서도 조금 이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공 재개발로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도 약간 좀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 좀 크구나. 네. 그럼 또 거여동 앞에 저희가 말했는데 입주까지 시간이 좀 얼마나 소요가 됐어요?
단지가 클수록 아무래도 뭐 좀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뭐 그렇죠. 그래도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이제 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제일 빠른 마천 4구역이 올해 시공 선정까지 된다면 되면은 이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양까지예요, 아니면 입주까지? 입주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뉴타운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네. 2030은 이제 뭐 꿈도 못 꿀 것 같고 주로 어떤 분들이 좀 접근할 만할까요? 일단 실수요 하시는 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거여마천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7억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40, 50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하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뭐 증여까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새 아파트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이게 되게 강해요. 근데 사실 몸테크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특히 어리면은 또 젊으면은 네. 또 어떻게 살아보겠는데 중장년층이면 더 힘들 것 같은데 그 몸테크 할 정도로 좀 컨디션이 괜찮은 매물들도 있어요? 몸테크는 정말 개개인마다 다 다르신 것 같아요. 감내하실 수 있는 범위도 다 다르고 이제 주변에는 아유 뭐 그냥 새 아파트 없는 셈 치고 꼭대기에서 저 단독주택에서 개나 키우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이제 되게 다양하신 것 같은데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들은 몸테크가 가능한 컨디션이 좋은 지역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마천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컨디션 이렇게 좋은 빌라들도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은 건물들도 있고요. 반면에 마천 4구역은 아마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많이 노후화가 됐고 여기는 딱 가자마자 재개발을 빨리 해야겠다 빨리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상태가 좋고 컨디션이 좋을수록 사업 진행이 되게 느리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뉴타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뭐 막차 아니냐 이제 끝물이다 뭐 이런 불안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살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유의사항도 꼭 알아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하죠.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입주권 그리고 좀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재건축은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토지와 건축물을 다 소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재개발은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온다는 거죠. 투기관리지역 내에서는 9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지 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지방 다른 지역들 뭐 60도 있어요. 60제곱미터도 있는데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따라서 입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로는 현금 청산을 당하는 경우 뭐 그렇게 좀 시기적으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다르고 재개발 다르고 지금 6월달에 대책 나왔던 거는 에 따르면은 일단 지역의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될 때까지 이거를 땡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처분인가 나오면은 현금 청산 대상 난 이후에 취득하면 현금 청산 대상인데 이거를 정비구역 지정한 이후에 산 사람은 소유권 받은 사람들은 다 현금 청산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그 조합원 지위양도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합원 지위 양도 같은 경우에는 뭐 법안으로 통과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앞으로 좀 재개발은 그런 시기들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수반돼야 된다. 좀 유의하셔야겠네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권리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 이거에 관련된 법안들도 좀 떠돌고 있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밖에도 유의사항 있을까요? 우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가격이 싼 것들을 이제 찾는 뚜껑 같은 매물들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뚜껑은 이제 뭐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이 있는 매물이고 그리고 이게 무허가 건축물로 지정된 시기가 뭐 저희는 89년 이렇게 지금 서울시는 되어 있는데 89년 이전인 경우에만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뚜껑 매물들을 구입하고 하실 때는 권리관계를 상당히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부동산 가서 철저히 확인을 네, 해보셔야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좀 전반적인 이야기인데 재개발 투자하실 때 입주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매도인이랑 중개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답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제일 좋은 거는 계약서에 이제 입주권이 나온다, 입주권을 보장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제일 좋은데 원래 가격이 저렴하면 따져볼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싸겠습니다. 싸니까. 네. 싸고 좋은 게
찾기가 사실 제일 힘들죠.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분양민 씨가 공식 질문이 있어요. 네. 그 거여 마천 뉴타운에 뭐 꼭 가야 하는 이유. 거여마천 뉴타운은 입지다. 네, 입지가 제일 사실 좋기 때문에 물론 뉴타운 뭐 흑석도 있고 뭐 다 좋은데 많죠. 근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그 매물들 중에서는 사실 거여마천 입지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금 여력만 되신다면 근데 좋은 곳 위주로 가는 네. 게 좋죠. 네, 오늘 거여마천 뉴타운에 대해서 이제 같이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뉴타운으로 윤수민 위원님과 함께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감사합니다.